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이 현지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증권 거래를 하고 있나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가 약간 양상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보다는 이제 지수 그리고 개별 종목 중에서도 주가가 높은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베트남은 차트를 이용한 투자들이 아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처럼 이렇게 하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도 뭐 5년에서 10년 전에는 이런 현상이 되게 두드러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도네시아는 이미 가치 투자 시장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가 베트남의 몇 가지 종목을 가치 투자 기준으로 뽑아서 투자를 했고요. 인도네시아도 몇 가지 종목을 뽑아서 투자를 해봤더니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가치 투자했던 종목들에서 이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많이 보였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종목들이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실제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시장의 현황은 조금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현지 탐방을 계속 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제가 서점에 들릅니다. 서점에 들리면 인도네시아는 과거에 차티스트들의 책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은 그런 워런 버핏이라던가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는 그 시장에서 네. 뭔가 거래가 단타 위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단타 위주의 거래들이 많으면 변동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단타 위주의 거래가 굉장히 많았었던 게 이제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는 지금은 이제 단타보다는 가치 투자의 철학들이 들어오면서 장기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이머징 국가에서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게 왜 중요합니까? 가치 투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초반부터 가치 투자 사상이 들어와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나는 가치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의 이미 가치 투자 수준은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투자 사상이나 철학들을 많이 익혔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가치 투자가 시작되는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현지에 계신 분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또 베트남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시장에 우리 한국인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에 투자할 때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외국인이 됩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투자하는 걸 보면서 개인들이 따라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가치 투자 사상으로 그 두 국가에 접근을 했을 때 오히려 저희가 투자하는 것을 보고 다른 개인 투자자들이나 현지 투자자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먼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가치 투자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적용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앞서 나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나 과거에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지금 저희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한국에 투자를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직접 투자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언제부터 투자하셨어요? 저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현지 증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을 그러세요? 원래 했고요. 그쪽 증권사에 근무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도네시아 증권사?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지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근무하시게 됐어요? 그때 이제 쉬운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증권과 인도네시아 이머징 마켓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증권사에 취업을 하는 거였고요. 네. 마침 제가 그 전에 다양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좋게 봐주시고 저를 불러주셨죠. 네. 그래서 처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처음으로 투자해서 네. 뭐 성공과 실패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성공 사례를 먼저 들어보죠. 네, 인도네시아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INKP라는 티커를 가진 종목인데요. 아마 한국 분들은 익숙치는 않으실 겁니다. 예, 낯서네요. 인다키아시라는 회사 이름의 회사고요. 한국으로 보면은 그 제지 회사로 좀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 그 회사의 특징은 한국처럼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는 뭐 어떤 회사는 A4 용지를 만들고 어떤 회사는 그런 박스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모든 제지 관련된 산업을 다 담당을 하고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재계에서 내노라 하는 업계 10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시나르마스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회사를 발견하게 된 계기는 탐방을 갔는데 저희가 탐방을 하고 항상 이렇게 토론을 하거든요. 네. 탐방을 다녀와서 그때 이제 앞에 놓여 있는 깍티슈를 봤는데 제가 잘 아는 시나르마스 랜드라는 그룹사 큰 규모의 회사에 로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찾아봤더니 이게 시나르마스의 계열사인 제지 회사구나. 당시에 한국에서도 제지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주목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거에 착안해서 처음에 투자를 고려를 했고요. 실제 투자까지 연결된 이유는 당시에 그 PER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2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정말 낮았네요. 네, PBR도 1.6으로 정말 낮은 수준의 그런 수준이었고요. 1.6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0.6, 0.5 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고요. 그런 시점에 투자를 하면 향후에 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2,000루피아 때 투자를 시작을 그 주가가? 네, 주가가.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2만 루피아가 됐으니까 10배네요? 10배가 된 거죠.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많이 투자를 하진 않았고 소액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10배가 된 사례입니다. 네. 사람이 미래를 알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베트남에서의 투자 성공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네. 베트남 투자를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3년 정도가 됐는데요. 네. 그렇게 늦게 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시장이 인도네시아 시장보다 시가총액도 낮고 그 다음에 리스크가 더 큰 투자 부적격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던 면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했던 것 중에 성공적으로 이제 수익을 낸 게 바로 MCH라는 티커를 가진 종목입니다. 그 회사명은 이제 마산 컨슈머라고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면서 알고 있는 마산그룹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마산그룹은 알고 있는데 마산 컨슈머라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마산 컨슈머가 대표적인 어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과감하게 투자해보자 라는 컨셉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계속 시장을 보다가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들어갔고 그 회사의 이제 수익률은 10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저희가 또 마침 탐방을 갔습니다. 탐방을 간 후에 어컴에서 이제 호치민 시장으로 넘어가는 순간 또 2배에서 3배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탐방을 갔더니 이제 증권 담당자, IR 담당자죠.
앞으로 2, 3년간 넘어갈 계획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네, 그냥 매도했군요. 이제 원금은 매도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수익이 난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벌려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투자해서. 네, 그렇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인다라고 하면 네. 양 국가를 조금 다른 전략으로 들고 가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소외되어 있던 산업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투자 성공 사례로 얘기했던 INKP도 그와 같은 사례입니다. 제지 회사에서 경제적인 혜자를 가지고 있고 거기 산업을 리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평가돼 있다면 그런 종목에 투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산업보다는 이미 잘 알려진 산업군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끌어서 지수를 높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 기준으로 보면 모두 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다 고평가되어 있으면 이 5개 기업을 서로 상호 비교를 해서 거기서 그나마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내면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많은 펀드가 또 조성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개인 네. 투자자들도 많을 거고 네. 막 사들여 가지고 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저도 그런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좀 그래요?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베트남에서 투자해서 이건 뭐 일부의 얘기죠. 네. 일부의 얘기인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 펀드로 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베트남 증시가 2018년도에 조정을 받으면서 그때 좀 손해가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이 2017년도, 18년도에 많이 들어오셔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펀드의 이제 종목들을 말씀하셨는데 펀드에서 이제 함부로 업컴 시장의 종목을 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거래소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 있고 공식 거래소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이제 그룹사 위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이제 마산 그룹에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빈 그룹에 쪽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펀드들이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홀딩스에 투자를 어떻게 보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홀딩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개인들이 수익을 내려면 그런 펀드들이 주로 들어가는 홀딩스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자회사들, 그런 자회사들이 새롭게 상장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골라서 투자한다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펀드 자금들이 빠져나갔을 때에 대한 대응도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기 있었던 종목, 그래서 많이 사들인 종목은 조금 그렇죠. 예, 네.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언뜻 네. 들어서 자,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이제 기업 탐방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 기업 탐방을 개인들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자기가 관심 있는 기업에 찾아가서 좀 설명을 듣고 하는 것들이? 네, 물론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탐방을 다녀온 그런 사진들인데요. 이거는 어떤 회사에 근무할 때가 아니라 네.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개별적으로 갔을 때도 받아줬던 내용입니다. 영어로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탐방을 가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크리닝을 해서 종목을 골라내고 있고요. 네. 제가 기존에도 그런 방법을 활용을 했었고요. 그런 스크리닝을 통해서 나왔던 종목들의 이제 IR 그 컨택 포인트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10개 기업에 컨택을 하게 되면 2-3개 정도가 제 스케줄하고 맞고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2-3개 정도 기업 탐방을 가능할 수 있게 되고요. 일반 개인들이 하더라도 받아줍니다. 네. 대신에 이제 언어의 장벽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분기별로 가는 탐방단에서
일반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가는 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참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